자, 2019학년 1학년 2019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여탑고등학교 기출문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간단하게 MP가 90이 되는 건 대충 여러분들이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바로 MP가 9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2번.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일단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니까 10개 중에 점을 2개를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직선이 다 만들어지는데 겹치는 직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10개 중에 2개를 뽑는 데 있어서 어디냐면 이렇게 4개에서 2개를 뽑는 건 지금 다 겹치니까 싹 빼서 그거 다 빼면 안 되니까 하나를 추가하자고. 왜냐면 이거 직선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지. 여기서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것들도 지금 여기서 다 겹치게 되니까 그거 다 빼. 그럼 다 빼면 안 되니까 하나 추가. 자, 그 다음 요렇게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도 겹치니까 다 빼고 여기서 하나 추가. 여기 3개 중에서도 2개 뽑는 거 겹치니까 다 빼고 또 하나 추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일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는 일직선은 다 체크를 한 거니까 이제 계산하면 10C는 19를 2로 나누면 45 빼기 4C 6 3 그래서 18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네,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27이 되니까 31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남녀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에서 2명의 공동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남학생 적어도 1명이 남학생이래. 자, 그럼 여사건으로 내가 2명을 여학생들로만 뽑는 걸 전체에서 빼주면 그럼 이게 나오니까 자,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학생 수보다 여학생 수를 n명이라고 두면 되게 간단하게 14 전체가 14C2인데 거기서 NC2를 빼면 이제 여자들 중에 2명을 뽑는 걸 다 뺐으니까 이게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을 뽑게 되는 경우의 수겠죠. 그래서 63.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하면 14, 13을 2로 나누면 7, 3, 21, 91 마이너스 NC2가 63이므로 NC2는 28이 됩니다. 따라서 N은 8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많이 계산하다 보면 8C2가 28이 되는 거. 왜냐면 8, 7, 2로 나누면 4, 7에 28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계산합시다. 4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두 내수를 각각 A와 B라고 하자. 자, 이때 자, 집합 A의 원소는 O와 A고요. 집합 B의 원소는 O와 B입니다. 자, 이때 이걸 만족한다는 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자, 따라서 A가 B에 포함되는 상태. 자, 이러면은 일단은 5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지? 어차피 A가 B에 포함되는데 5는 B에도 있으니까. 그럼 A가 처음에 만약에 5가 될 수도 있겠지. 왜냐면 그냥 눈에 나오는 눈이니까 뭐 A랑 5가 꼭 다르다라는 조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A가 5일 때 B는 이제 1, 2, 3, 4, 5, 6 다 돼. 왜? 얘가 5면은 이미 여기 안에 A가 포함되니까 이때 B는 1, 2, 3, 4, 5, 6 다 가능하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가 만약에 지금 5가 아니야. 그럼 A가 5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A가 1, 2, 3, 4, 6 얘네들이겠지? 자, 그런데 A가 B에 포함이 되려면 B가 그냥 A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5가 아닐 땐 이땐 반드시 A랑 B가 같아야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11, 22, 33, 44, 66 총 5가지가 나오겠네. 이런 순서상 5가지가 나오니까 여기 6가지 밑에 5가지를 더해서 11가지가 정답이에요. 자, 5번은 자, fx가 유리함수야. 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y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자, 그런 거를 또 유리함수 gx인데 그 gx의 점근선의 교점이래. 그럼 얘가 유리함수의 중심이지. 자, fx의 중심은 마이너스 4,3입니다. 그런데 gx의 중심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점근선,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그게 y는 fx 위의 점이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고요. 그럼 함수값이 6 따라서 k는 6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6. 그 다음 6번. 정의역이 x가 1보다 큰 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요거 자, 역함수 요 가운데 걸 먼저 좀 공식을 처리를 해주면 결국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2가 되니까 이게 사라지고 g 인버스 f2 요걸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f2는 얼마야? f2는 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g 인버스 4를 구하자는 거고 자, 얘 뭔지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양쪽에 g를 쭉 똑같이 씌워주면 자, 결국 여기 사라지고 gm이 4가 되는 난 m을 구하는 중인 거죠. m을. 자, 그러면 루트 2m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4가 되도록 하는 요 m을 찾는 거니까 얘가 3. 그럼 루트 안의 값이 9. 그러면 2m은 11. 따라서 m은 2분의 1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11이 되겠죠? 자, 7번. 지금 y는 x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렇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x 점근선은 마이너스 c고 그 다음에 y는 점근선 a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점근선이 음수니까 x 점근선은 음수고 y 점근선 양수. 따라서 c도 양수, a도 양수인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b의 부호는 절대값. 그러니까 저 b는 y절편의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y절편이 지금 0보다 작죠? y절편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c분의 b가 음수가 나오는데 c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무리함수 시작점이 b분의 c, a네요. 그럼 b분의 c는 c분의 b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일 거고 a는 양수일 거니까 시작점이 2, 4분면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 탈락, 2번 탈락, 3번은 일단 4번 탈락.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3번 정답이죠. 자, 8번 유리함수 fx. 자, 설명 옳은 것으로 고르는데 얘는 일단 원형은 밑에 0 되는 애를 집어넣어. x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자, 나눠보면 나머지가 그러니까 위에 x를 1-x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를 쪼개면 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아래 0 되는 x를 집어넣어 보면은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원형은 요게 원형이었던 거야. 평행이동 전에.
그러니까 원형을 이렇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죠.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자, 니은. fx의 정의역은 1이 아닌 실수는 맞아. 근데 치역은 얘가 아니라 y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 자, 그런데 뭐 굳이 해보면 얘도 원형을 찾아보면 이제 바로 합시다. 자, 원형은 나눴을 때 나머지가 즉 x 플러스 1분의 요게 0이 되는 x 값은 마1이야. 그래서 위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만 남는 건데 요게 원형. 그러니까 요게 원형이라기보단 평행이동 뺀 x분의 1이 원형이니까 원래 형태가 얘니까 당연히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그죠? 이제 fx의 원형이 이렇다고 해도 대칭이동과 뭔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네, 얘의 그래프랑 겹쳐지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9번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세 자리를 만들 때 100의 자리가 2인 그러니까 100의 자리 2 땡땡 있는 자연수들의 합을 구해봐. 자, 선생님 자연수들의 합을 구할 때는 항상 자릿수별로 더하자. 자, 이거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문제였지, 그지? 자, 매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 항상 자릿수별로 더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즉 200, 100의 자리는 200밖에 없어. 자, 200이 몇 개 있을까? 자, 여기 서로 다른 2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배열해야 돼. 그러니까 4p 2개만큼 있을 거야. 그래서 12개만큼 있으니까는 이 100의 자리들만 쭉 100의 자리만 다 더하면 2400이고. 자, 그 다음 10의 자리는 10이 올 수가 있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2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별에 몇 개가 와? 2, 1 제외한 3개가 오니까 자, 이제 10의 자리는 13개. 20은 못 오니까 30도 여기 3개. 그러면 결국 30도 3개, 40도 3개, 50도 3개인 거야. 이게 10의 자리들만 쭉 모아가지고 더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100은 200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1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로만 그 10의 자리의 개수를 체크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지. 1의 자리는. 자, 이번에 1의 자리도 똑같이 여기에 1이 들어올 때는 얘가 몇 개야? 2가 고정돼 있는데 1은 여기에 3, 4, 5 3개가 오니까 1도 3개, 3도 3개, 4도 3개, 5도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몽땅 더하니까 자, 얘는 요 놈을 더해주면은 얼마니? 130이네요. 130에다 3을 곱하니까 390.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0 하나만 빠진 거지, 자릿수가. 그래서 이건 39.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400 더하기 390 더하기 39. 그래서 2000 요 두 개 더하면은 790. 거기에다 39를 더하니까 2829가 정답입니다. 10번. 자, 색칠수인데요. 자, 일단 가장 스페셜한 놈부터 먼저 칠했는데 일단 4가지 색연필을 일부 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같은 색 중복 이용 가능.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거. 우리 연습 많이 했던 색칠수죠. 정말 색칠수가 중요하고 많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로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지. 가장 많이 인접해 있으니까. 네. 그럼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일단 4가지 중에 1번이라고 색을 칠해봅시다. 자, 그 다음 B는 그대로 3가지. 그래서 B에다가 2번을 칠해보자고. 그 다음 C로 가보자. 이제 C로 가는데 C는 지금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 그럼 4가지 색이니까 C가 될 수 있는 게 2가지지. 3번, 4번. 근데 요게 이제 요 D가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C와 E가 여기 지금 E도 마찬가지로 A랑 B랑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3 아니면 4인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C2가 결정이 되는 게 이렇게 33 같은 거, 44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D가 얘네들만 다르면 내가 세 가지씩 나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첫 번째는 C랑 E랑 같은 거야. 요거는 3344 두 가지가 나올 건데 그때 C2가 칠해지는 건 두 가지고 D는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총 6가지고. 두 번째, C랑 E랑 다른 거야. 자, 이때는 C2가 칠할 수 있는 게 3443 두 가지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D는 C랑 달라야 돼. C랑 E랑. 그러니까 C랑 E랑 다르니까 D는 두 가지 색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A, B가 결정될 때마다 C, E, D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10가지니까 정답은 12 곱하기 10이니까 120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자, A팀과 B팀을 포함한 7개의 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A라. 자, 그러면 일단 대진표 그냥 짜보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7팀 중에 여기 3팀, 여기 4팀 좀 다른 분류의 대진이니까 일단 7C 3을 뽑아놓자. 그럼 알아서 4팀이 여기로 가겠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팀이 왔고 4, 5, 6, 7팀이 왔다고 치면 이제 여기 또 대진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 2, 3 세 가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여기는 알아서 뭐 여기 1이 오면 2, 3이 오나 3, 2가 오나 같은 대진이니까 그냥 요것만 결정하면 끝. 자, 그 다음에 4, 5, 6, 7을 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 사실 정상적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두 팀을 먼저 뽑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두 팀 알아서 갈 건데 이때 2팩으로 나눠야 돼. 왜? 자, 여기 4C2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자, 4팀 중에 2팀을 고르는데 예를 들어 4, 5를 골랐어. 그럼 여기 6, 7이야. 그럼 4, 5가 1차전, 6, 7이 1차전 승자끼리 붙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4, 5를 뽑은 게 아니라 6, 7을 뽑는 경우도 여기 안엔 들어있잖아. 근데 어차피 1차전에 6, 7을 붙고 4, 5가 붙는 게 4, 5가 붙고 6, 7이 붙는 거랑 같은 대진이니까 그 두 가지 덩어리씩 순서를 바꾼 건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2로 나눠줘야지 중복되는 걸 한 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C가 6이니까 2로 나누면 3.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사실 대진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요게 좀 꿀팁이야. 자, 이번 시험 때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아니 이런 거야. 4, 5, 6, 7 중에 하여튼 아무 팀이나 먼저 한 팀이 그냥 자리를 잡는 거야. 예를 들어 4가 자리를 잡았어. 그럼 4가 사실 여기에 4가 있으나 여기에 4가 있으나 여기에 4가 있으나 여기에 4가 있으나 아니 지금 아무 애들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4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잖아. 한 가지야 그냥. 그래서 4는 어딘가 들어갔어.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건 4가 첫 번째 대진에서 누구랑 붙는가. 4가 누구랑 붙을 수 있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4랑 5랑 붙는 거, 4랑 6이랑 붙는 거, 4랑 7이랑 붙는 거. 그럼 알아서 옆에 가 있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네 팀이 이렇게 대진을 짜는 건 무조건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자, 요걸 시험 때 알아두면 좀 빨리 경우의 수 이 대진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A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765, 321, 35, 33은 9. 그래서 A는 95, 45, 93, 27, 315가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B로 갑시다. 자, B는 우리가 뭐 수치홀장에서도 했었는데 A팀과 B팀이 결승에서만 만난대. 그러면 그 전에는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 전엔. 그러려면은 필수로 A, B를 이렇게 크게 갈랐을 때 요 4개의 공간과 3개의 공간을 무조건 A, B가 찢어져야지만
이렇게 마지막 결승전에서 A, B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A, B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네 팀과 여기의 대진과 여기 세 팀의 대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A와 B를 이렇게 두 개를 다른 곳으로 두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그 중에 만약에 A가 여기 결정됐고 B가 여기 결정됐으면 이제 남은 건 7개의 팀 중에 5개의 팀이 남았는데 그 중에 여기 B 혼자 있으니까 5개의 팀 중에 저쪽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두 팀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1번과 2번이 B와 이렇게 골라져 있고 그럼 나머지 3, 4, 5번이 이렇게 A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OC 이만큼. 그러면 이제 그때 요 세 팀이 대진을 짜는 건 아까 경우의 수 여기를 결정하는 3가지. 또 4팀이 이렇게 대진을 결정하는 것도 아까 구했지? 3가지. 이거 재활용하면 2 곱하기 10, 20, 3, 3은 9. 그래서 9 곱하기 20이니까 180. 요게 B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A에서 B를 빼면 정답은 135가 정답이 됩니다. 자, 대진표 문제, 색칠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근히 이제 12번에서 여기가 아마 약간 흠칫했을 거야. 그쵸? 자, 일단 이 뜻이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제곱 더한 게 4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럼 대응표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자, 지금 F가 들어가는데 자, 일단 이런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나 2 같은 애들이 만약에 함수값이라면 이미 제곱하면 뭐야? 4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 옆에 있는 애가 0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얘네를 자, 케이스를 나누자. 첫 번째 fx 값 요게 마이너스 2와 2가 아닌 경우, 즉 얘네 3개로만 함수값을 만들면 어떤 두 개를 제곱을 더해도 4를 넘어갈 수가 없지. 자,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2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3가지, 마이너스 1도 3가지, 마찬가지 0도 3가지, 1도 3가지, 2도 3가지가 나오니까 쭉 곱하면 이게 3의 5제곱이니까 243개 함수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fx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되는 이런 걸 포함한다. 그럼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애가 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애가 이렇게 두 개일 수는 없다고. 왜? 그럼 서로 다른 두 개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넘어가죠.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한 번만 선택을 받고 그때 무조건 4번을 0으로 대응시켜야 돼. 그러니까 얘를 쏠 애가 얘가 갈 수도 있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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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럼 만약에 얘가 얘를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 4개는 무조건 다 0으로만 가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5가지. 마찬가지 2가 선택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5가지고 그중 누군가 2를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다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선택되는 거 5개, 얘가 선택되는 거 5개. 그래서 요때는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243이랑 10을 더하니까 정답은 253이 정답입니다. 자,
자, 다시 정리해봐요. 13번.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두 번째 이제 푸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좀 놀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얘는 어쩔 수 없이 2022까지 계산을 하라는 건 냄새를 맡아야 돼. 뭐 반드시 규칙성과 계산의 패턴을 발견하자는 거야. 저까지 다 갈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12를 x에다 넣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자, 첫 번째 F14는 F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1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16은 F14 더하기 1분의 F14 빼기 1. 이러니까 분모 분자에다 13을 곱하면 24분의 마이너스 2니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8은 이제 F16 플러스 1. F16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요번엔 분모 분자에다가 12를 곱해. 그러면은 11분의 12를 곱하면 마이너스 13. 자, 그 다음에 F20은 다시 전에 F18 플러스 1 F18 마이너스 1. 그럼 그때 분모 분자에다가는 11을 곱하자고. 1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1 곱하면은 마이너스 24. 자, 그래서 다시 12로 돌아왔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규칙성이 생긴 거야. 그죠? 무슨 규칙? 자, F12가 12였고, 자, 14를 이제 F14는 얘고, F16이 얘고, F18이 요거야. F20이 되는 순간 다시 12가 됐어. 자, 그럼 예측컨대 F22는 해보지 않아도 누구? 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F22랑 같을 거고, 마찬가지 F24랑은 얘랑 같을 거고, F26이랑 얘랑 같을 거고, 또 F28이랑은 얘랑 같을 거야. 즉, 자, 여기 지금 요 이제 규칙은 얘네들이 8씩 껑충껑충 8씩 뛰어다니는 거야. 마찬가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주기가 8이라고 생각하면, 자, 얘네들은 8로 나눈, 요 안에 걸 8로 나눈 나머지가 6인 애들인 거지. 요 안에 게. 그리고 얘네들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애들이고, 얘네를 8로 나누면 나머지 2. 얘네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4인 거야. 자, 그럼 2022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8이) 16. 나머지 6이니까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결국은 얘네들과 같은 의미죠. 나머지 6인. 그래서 얘가 바로 n분의 m이 되는 거니까 정답 n은 13, 다음에 m은 11. 그래서 m 빼기 n이니까는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자,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반드시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차분하게 계산해 봅시다. 그 다음 14번은 의외로 좀 쉬웠어. 자, 봅시다. 자, 14번은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0보다 큰 곳, 0보다 작은 곳인데 뭐 유리함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Y축, X축. 자, 그러면은 일단 0보다 큰 곳에서는 X분의 3. 대충 이런 아이.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곳은 X분의 12니까 조금 이렇게 멀리 있겠지.
자, 그랬을 때 P가 1사분면 위에 있는데 자, fx 위의 점이래. 그럼 P를 대충 뭐 한 이쯤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줘야 될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x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그 점을 q.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라지 r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선분 PQ와 그 다음 선분 QR의 길이의 곱의 최소값. 그거 그냥 문자로 표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A, A분의 3이고 A는 양수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린 지금 PQ의 길이는 요 Y값에서 Q는 A,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요 Y값을 빼야 돼. 따라서 PQ의 길이는 A분의 3 빼기 A니까 요거. 자, 그 다음에 QR의 길이. 자, 요번엔 QR의 길이죠. 자, QR의 길이는 Q의 X좌표에서 요 R의 X좌표. 그럼 지금 Y가 마이너스 A인데 지금 이 곡선이 얘니까 자, 어떻게 X좌표를 구해야 되냐면 x분의 12의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는 x좌표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2인 거야. x좌표가. 자, 그러면은 이제 qr의 길이는 q의 x좌표에서 r의 x좌표를 빼니까 qr의 길이는 a 빼기 a분의 12. 자, 이렇게 되니까 네, 결국은 결론은 간단한 그냥 계산 정도에서 끝나죠. 이제 지웁시다. 자, 이제는 계산만 하면은 마무리가 되니까 자, 요놈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PQ 곱하기 QR은 A분의 3 플러스 A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12.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나오고 A제곱분의 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는 요렇게 하면 3 요렇게 하면 12니까 15. 자, 이때 이제 A제곱도 양수고 A제곱분의 36도 양수니까 얘네 둘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뭐 2루트 36. 그럼 요게 얼마인 거야? 26, 12니까 결국 얘의 최소값이 얼마야? 12고 거기다 15를 더해주면 최소값은 27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15번. 그림과 같이 세 좌석씩 세 줄인 자 9개의 자리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을 할 때 자 여학생끼리는 좌우에 앉히지 말라라.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것. 자, 일단은 남자 셋, 여자 넷이야. 근데 여자들을 좀 스페셜한 집단으로 분류하니까는 얘네 조건이 꽤 스페셜하지. 그럼 얘네를 우선적으로 먼저 조져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먼저 앉히자는 거지. 자, 그럼 좌우에 이웃해서 못 앉아. 그러니까 여학생이 3명이 한 라인에 이렇게 앉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케이스는 자,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여학생이 2명, 1명, 1명 요렇게 앉는 케이스. 자, 요 경우는 2, 1, 1도 있지만 1, 2, 1도 있고 1, 1, 2도 있어. 그래서 총 여학생들이 그 줄마다 2명, 1명, 1명으로 쪼개서 앉는 경우의 수는 3가지마다 자, 그렇다면 요런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 여기 2명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반드시 여자, 여기 반드시 여자. 이렇게 여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여기 1명은
자유야. 여기 한 명도 자유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여학생이 앉았고 여기 여학생 빨간색으로 앉혀볼까 자리를. 뭐 여기에 여학생이 앉은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3가지, 여기 라인에서 3가지. 이게 여학생들이 자리를 잡은 거고, 그럼 여학생들 4팩을 돌리겠네.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빈 좌석은 5개의 좌석이 남았고 남자애들을 그 빈 좌석에다 3개를 골라 배열. 자, 요게 첫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여학생들을 2명 2명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 3가지 케이스가 이때도 나올 거야. 자, 그럴 때마다 만약 이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여학생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자 이렇게 사이드에 앉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마다 여학생들 자리를 결정하는 건 한 가지야. 무조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여자애들 돌리겠네. 4팩. 맞죠? 그럼 이제 남은 또 몇 자리? 남은 5자리 중에서 남자애들 3명을 배열해야 되니까 요게 또 5P3이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저렇게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더할 때는 얘와 얘로 묶으면 24 곱하기 5, 4, 3, 60. 그래서 지금 24 곱하기 60으로 묶으면 27과 3을 더해야 되니까 30이 될 거야. 자, 얘를 소인수분해 보면 24는 8 곱하기 3이니까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60은 6 곱하기 10. 그러면 얘는 그냥 4 곱하기 15라고 할까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30은 2 곱하기 15지. 2 곱하기 3 곱하기 5. 자, 그럼 얘네들 몽땅 다 곱해버리면 최종 결론은 2의 몇 제곱? 6제곱. 그 다음에 3의 몇 제곱? 3제곱. 그 다음에 5의 몇 제곱? 2제곱.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니까는 더해버리면 11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자, 이번에는 두함수 fx랑 gx. 느낌 오죠? 이차함수와 무리함수니까 약간 역함수 냄새를 맡아야 돼. 거기에 절반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얘에서 이제 요게 y라고 생각하고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양변 제곱해서 넘겨보면 얘가 역함수라는 걸 확인이 돼. 그러면 f랑 g가 서로 역함수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그리고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야, 증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합적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은 누굴 먼저 그려놓는 게 좋다. 무조건 y는 x를 먼저 그려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변하는 무리함수를 추론. 자, 의도에 맞게 추론해 봅시다. 시작점이 5분의 k,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시작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반드시 x축 위에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무리함수가 1에 그러면 y는 x랑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겠지. 그럼 어디부터야? 시작점이 요렇게부터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옆으로 갈 때 어디까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에 이제 5분의 k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경계를 잡아보자. 요렇게 생긴 거. 누가? gx가. 그러면 시작점이 x좌표가 0이어야 되니까 요때 k는 0.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의 K를 구해보면 이제 얘네 둘이를 연립했을 때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그럼 제곱하면 요렇게. 그러면 는 0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가 되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k가 4분의 25가 될 때거든. 왜?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그럼 k가 4분의 25. 요때가 바로 k가 4분의 25일 때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얘는 포함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 k가 있어야 되니까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25보단 작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k가 요 0과 4분의 25 사이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k의 범위 이렇게 나오고 정수 k니까는 0, 1, 2, 3, 4, 5, 6까지니까 총 7개가 됩니다. 자, 17번은 자, 얘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식상하지. 자, 얘를 후다닥 그립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y는 1. 자, 이 상태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3을 지나네. 여기를 지나니까는 지금 함수가 그리고 이러면 만나네 점근선이랑. 그죠? 뭐 이런 느낌의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나는 이곳에서만 보면 되니까 1부터 3까지만 자르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동네는 요렇게 초록 색깔로 표시된 요 범위에서만 우리가 이 유리함수 값을 취급하고, 자, 그때 또 얘네들을 기하적인 의미로 독해를 하면 기울기는 변하지만 항상 기울기에 관계없이 0,1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울기 b는 얘네들보다 항상 직선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기울기를 경계로 잡으면 함수값이 다 위쪽에 있겠죠? 그거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애들이면은 다 위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b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얘는 또 기울기 a는 얘보다 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 경계가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이러면 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아래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함수값들이 요 동네에서 얘보다 더 아래쪽에 다 들어가겠지. 자, 이제 우리는 결국 구해야 될 건 요점 좌표가 1,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4니까 2가 되고, 요점의 좌표는 3,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는 4분의 6이니까는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점은 0,1이 되고. 자, 그래서 b의 범위는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는 1.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3분의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6분의 1보다 a는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만 구해놓으면 안 됩니다. 합이니까 얼마? 6분의 7이라고 써줘야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자,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내가 이제 공식을 유도할 때 한번 모델링을 했던 문제인데 그게 그대로 야탁구에 나왔죠. 자, 조합에서 NCR. 이때 무슨 얘기냐면 N명 중에 지금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가 이건데
특정한 한 명을 기준으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에 쓰니까 얘는 n-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명 중에 특정한 한 명을 반드시 뭐하고 택하고 n-1명 중에서는 이제 몇 명을 택해야 되냐면 R-1명을 택해야 돼. 왜? n명 중에 내가 R명을 지금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인데 특정한 한 명을 택하고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R-1입니다. 그 경우의 수는 n-1명 중에 R-1명을 택하는 경우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얘, 나는 얘, 다는 얘가 정답이고요. NCR을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니까 결국에 NCR이 n-1CR 더하기 n-1C R-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라. 이거 내가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얘를 그 조합 공식을 직접 팩토리얼 계산을 통해 이거 꼭 연습해야 돼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자, 그래서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 자, 요 우변을 먼저 계산해보자. 자, 그래서 결국엔 n-1CR이 n-R-1 팩토리얼 거기에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고 자 n-1C R-1은 공식에 의해서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그냥 n-R 팩토리얼에 그 다음은 R-1 팩토리얼 그 다음 그냥 n-1 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네 둘을 뭐 하자는 거냐면 더하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실제로 뭘 적어줘야 돼, 서술형에? 이런 계산 과정을 적으라는 뜻이겠지. 자, 이제 얘네들 통분해야 됩니다.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 자, 그랬을 때 얘는 n-R에서 1만큼 적은 팩토리얼, 얘는 n-R 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n-R을 추가로 곱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R팩, 여기는 R-1팩이니까 여기 R-1에다가 요번에는 R을 곱해야지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을 같은 분모로 통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분수의 분모에는 n-R을 곱한 거고요. 여기에 분모에는 R을 곱한 거죠. 자, 이때 계산은 어떻게 해주냐면 얘네를 한 덩어리로 보고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자, 요 녀석이 분배됐을 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이 되고 마이너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인데 r 곱하기 얘랑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뭐만 남게 된다고? n-r 팩이 r 팩분의 n 팩이 남게 되니까 얘가 뭐예요? NCR과 같죠? 그래서 우변을 더했더니 좌변과 같아지더라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연습합시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얘들아 이제 우리가 자히스토리에서도 연습했고 기출에서 너무 많이 연습했는데 이렇게 집단별로 분배하는 건 이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몇 번이고 연습해봐야 돼. 집단별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각의 집단별로 먼저 한 집단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집단을 나열해야 돼. 그치? 자, 그럼 서로 다른 5개의 꽃병이래. 그걸 A, B, C, D, E 5개의 꽃병이라고 합시다. 자, 거기에 수국을 그냥 뭐 A라고 해볼까? 똑같은 A가 3개가 있고 백합을 B라고 하면 B가 5개 똑같은 게 있는 거지. 자, 이때 이제
같은 종류의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다 똑같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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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각 꽃병을 반드시 한 송이 이상 세 송이 이하로 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먼저 A를 먼저 집어넣을래요. 자, 세 송이를 이렇게 그냥 뭉탱이로 다 줘버리는 그런 경우의 수는 총 5가지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A, 만약에 A가 들어갔으면 세 송이까진 가니까 그럼 이제 남은 4개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때 첫 번째 케이스는 수국 세 송이를 한 명에게 꽃병 한 개 꽃병에게 다 주는. 자, 이때를 우리가 케이스로 나누면 일단 5가지 경우. 그래서 여기에 AAA를 실제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모델링을 했고 이제 BBBBB를 요 4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무조건 2개를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지 4명이 한 송이 이상은 4개 꽃병이 다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요 2가지가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C에 들어갈 수도 있고 D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 2송이가 있는 게. 그래서 요때마다 경우의 수 4가지니까는 정답 요때는 20개. 자, 두 번째 상황은 수국을 2송이, 그 다음에 수국 1송이 이렇게를 2개 꽃병에다 담는 거야. 꽃병에 넣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국 A가 있으니까 일단 얘네부터 주자고.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의 꽃병 얘네들한테 이제 2개를 골라서 이제는 요 2송이짜리랑 1송이짜리가 다르니까 요때는 OP2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A를 얘가 받고 A를 얘가 받은 거야. 그럼 이제 B, D, E가 남은 거지. 자, 거기에다가 일단 한 송이는 무조건 여기 꽃병에 넣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누구를 집어넣어? B를 집어넣어. 그지? 그럼 이제 B가 몇 송이가 남은 거야? 2송이 가지고선 케이스를 이제 또 갈라봐야겠지. 자, 이제 요 2송이가 이번에 요렇게 수국받은 애들 한테 2송이를 다 줘볼까? 그러면 C에다가 2송이를 이렇게 다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 1송이를 주고 여기에 1송이를 주는 거. 즉 이제 2가지가 되겠지? 맞나요? 그때 이제 백합을 주는 게 A, C한테 주는 게 C한테 몰아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 C 1송이씩 나누는 거 하나. 요렇게 이제 저기 수국을 받은 아이들, 수국을 꽂은 꽃병에 또 백합을 꽂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수국을 꽂은 2개의 꽃병에다가 하나만 B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 B를 줬어. 그럼 이제 그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3가지 중에 여기에 B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B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B가 들어가든지 요렇게 B를 줬을 때 3가지. 자, 그 다음 또 B를 만약에 여기다 준 거야.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B를 여기다 주는 거 1가지, 여기다 주는 거 1가지, 여기다 주는 거 1가지. 요렇게 B를 줬을 때도 3가지가 나오니까 요렇게 수국을 이미 받은 꽃병 2가지 중에 B를 1송이만 주는 경우는 각각 이렇게 3가지씩 나오니까 총 6가지를 더해 줍시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AA 즉 수국을 받은 꽃병에는 더 이상 B를 주지 말자고. 오케이? 그러면 그때 이제 B를 가지고서 놓을 수 있는 게 B, B 이렇게 두 송이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B, B 여기에 올 수도 있고 B, B 여기에 올 수도 있으니까 총 3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뭐 B 두 송이가 이렇게 다 간 거는 했잖아. 그럼 한 송이씩 찢는 건 이렇게 BB, BB, BB 총 3가지 경우가 나올 거지. 그래서 3가지를 더 더해. 자, 요게 바로 수국을 2송이와 수국을 1송이로 꽃병에 나누어 담았을 때 얘가 바로 뭐야? 백합을 그때 이제 그 뒤에 백합을 꽃병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걸 곱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이번에는 수국 1송이 수국 1송이 수국 1송이 수국 1송이 요렇게 1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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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찢는 거죠. 자, 그때는 이제 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A 받고 A 받고 A 받고 이렇게 3개를 골라.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은 거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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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남은 거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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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여기에다 일단 B, B 주고 시작해야지 뭐. 그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은 B니까 어차피 B는 저기 주고 시작해도 돼.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B가 몇 개가 남은 거냐면 이제 B가 3개가 남아있는 거야. 3개가. 요 3개를 한 방에 어디론가 몰아서 줄 수는 없지. 4송이가 되니까. 그럼 무조건 요 B를 2송이 1송이로 찢는 경우랑 아니면 아예 1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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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2개로 나눌 수 있지. 자, 요 경우는 이제는 서로 다른 5개 꽃병에 이 2개를 나누어 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또 OP2가 되겠네. 요렇게 담는 게 백합을.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담는 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의 꽃병을 고르면 또 되는 거지. 요런 케이스가 있는 거야. 끝.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요게 지금 14 얘는 20 그럼 14 곱하기 20은 280 그 다음 요것은 OP가 20 OC3이 10 30에다가 요건 10이니까 300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경우의 수는 20 더하기 280 더하기 300을 더하니까는 최종 경우의 수는 얼마다? 600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꼭 좀 제발 정리 좀 잘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이 좀 킬러였지. 아마 20번을 쉽게 못 풀었을 건데 자,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두 유리함수 fx랑 gx 나는 이 문제 되게 좋았다고 봐. 유리함수의 그 대칭에 대는 특징들을 참 잘 이용하면 돼. 대칭성. 자, 두 유리함수 의 점근선의 교점은 일치, 중심이 일치하고 그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 자, 그래서 추론하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y축, x축, 중심이 y는 x 위에 있음. 자, 그렇다면 지금 점근선을 예를 들어 그냥 A, A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중심을. 자, 그러면은 지금 색을 좀 다른 걸로 칠해볼게. 만약 fx가 0,4인 요렇게 fx가 생겼다면 이게 fx라면 자, 지금 센터가 여기지? 그런데 나 봐봐. 이 둘 유리함수를 더했더니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박이지. 대박. 왜? 분명히 유리함수끼리 더한 거든 뭐다? 얘도 유리함수거든. 그죠? 유리함수 2개 더하면 당연히 유리함수지.
근데 유리함수 중에 역함수가 뭐한데?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건 뭐밖에 없다? 상수함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유리함수끼리 더하면 유리함수인데, 자, 상수함수도 유리함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정리하세요. 뭐 y는 2 이런 것도 유리함수예요.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다항함수 1차, 2차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 뭐 2차 함수도 유리함수 유리함수인데 뭐 역함수 존재하지 않지.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 지금 이런 점근선이 존재하는 두함수 fx, gx 유리함수가 있는데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런 두 유리함수를 더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 뭐겠어?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때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 gx가 정해졌죠.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gx가. 감이 오나? 이게 gx가 돼서 정확히 이렇게 딱 요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네 개가 이게 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힌트가 다르게 보일 거야. F0이 4래. 여기가 4래. 그럼 G0은 요 A가 중점이 되겠지. 이해되죠? 됐어? 자, 그리고 또 fx의 식을 작성할 수 있지. 자, fx의 식을 작성해 볼까요? fx는요 x-a분의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고, 이때 f0이 4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요게 4인 거야. 그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a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fx는 이렇게 fx를 쓸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런데 또 y는 fgx의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라는 뜻은 fg0이 4인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G0이는 F0이 4니까 중요한 거 F0이 4야. 그러면 F0 더하기 G0도 역시 2로 나눴을 때 그게 A가 된다는 거야. 상수함수 A. 이해되신가요? 요 값과 요 값을 두 개를 더해도 그 중점인 A 요걸 만족하게 되니까, 자, F0이 지금 4래. 그러면 G0이는 2를 1로 곱하면 2A-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계산을 F 안에 2A-4를 집어넣었더니 4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x 자리에다가 2a-4를 집어넣으면은 계산합니다. 밑에 2a-4를 집어넣으면 a-4분의 a에 2a-4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4a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온 거고, 자, 얘를 1로 곱하면, 자, 계산해주면은 요 분자도 계산하면, 자,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는 4a 마이너스 16. 자, 좌변으로 넘기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6은 0. 이때 2로 나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 따라서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a는 2 또는 4입니다. 그런데 a가 4가 될 수는 없죠. 왜요? 이 점근선이 4가 될 수는 없는 거죠. F0이 4인데 지금 F의 치역은 A가 아닌 놈이니까. 그렇죠?
지금 점근선을 A로 잡았으니까 fx의 치역은 즉 어떤 fx도 모든 fx가 A가 아닌 거잖아. 근데 A가 4라고 하면 모순이니까 얘는 틀렸지. 그래서 A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fx는 끝났습니다. A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A에다 2를 집어넣어요. A에다 2를 집어넣어요. 요게 fx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G6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나 같으면 F6을 구할 것 같다고. F6은 얼마죠? X에 6을 집어넣으면은 4분의 6, 22, 4니까는 얘가 1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 F6 더하기 G6을 또 2로 나눈 것이 A가 되는데 그게 지금 2인 거죠. 자, 따라서 F6이 1이면 G6은 얼마?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G6은 얼마? 3. 요렇게 정답이 끝난 거고요. 자, 이 문제도 사실 쉽지 않았지만 뭐 유리함수의 특징들, 상수함수가 되는 것들을 잘 이용하면 변수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21번. 이거는 진짜 선생님 대박이야. 얘들아, 이 풀이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 문제 정말 베스트 중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자, 얘들아, 그 수상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먼저 이 배경 지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어차피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곡선을 그냥 뒤집은 거지. 그럼 우리가 수상 때 2차 함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이런 팁을 좀 얘기했던 적이 있어. 자, 어떤 똑같은 모양의 이차함수가 있다? 근데 좀 섬세하게. 오케이. 자, 이런 상태야, 얘들아. 자, 즉 요렇게 공통 접선. 자, 요게 특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제곱 블라블라, x제곱 블라블라. 즉 얘네 둘은 반드시 무슨 관계? 평행 이동. 이것도 이차함수도 사실 원형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있을 거야. 여기로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라인과, 이해되죠? 접점까지. 그리고 여기 접점과 여기 꼭지점까지 요 라인이 이게 똑같은 상태인 거야. 이해될까요? 따라서 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요 두 접점과의 연결된 곳과 뭐가 된다? 반드시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은, 이런 일이 100% 벌어져.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다른 또 이차함수를 모양이 똑같은 이런 애를 또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공통접점. 그럼 얘도 똑같이 뭐가 돼? 요 꼭지점이 동일선상 위에 있어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해되나요? 이걸 먼저 배경 지식으로 이번 시험에 꼭 가져가길. 왜? 이렇게 절반 자르면 이걸 이렇게 90도 회전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무리함수가 되는 거지. 무리함수. 지금 이게 그 얘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 이제 지워볼게. 그리고 문제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푸는지 한번 봐봐. 자, 보세요. 이런 게
진짜 개념의 깊이가 다른 거야. 봐. Y축, X축. 자, 먼저 시작점 잡아. 시작점이 A, 2분의 1A인 거야. 여기지? 자, 여기 시작점 잡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A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2x, 루트 2x 모양이 똑같아. 자, 그려보면은 요렇게 이해되시죠? 모양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샥.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 조금 그림을 수정을 좀 해볼까요? 공통 접선이니까 네, 자, 요렇게 잡으면 공통 접선이 생기겠지. 자, 그래서 그 접점을 요걸 A와 B라고 하자는 거야, 지금. 자, 느낌 와요? 그러면 지금 요 시작점과 요 시작점을 연결했을 때 이해될까? 즉, 요 길이는 요 길이와 똑같으면서 평행하다. 오케이?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 기울기 2분의 1. 그래서 이 기울기도 2분의 1. 대박이지? 자, 그리고 삼각형 O로부터 OAB의 넓이를 SA라고 한대. 그럼 그건 이걸 밑변으로 하면 이 직선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지. 이게 밑변이면 맞나요? 둔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래서 결국 이 직선을 구하는 것. 그리고 길이는 뭐 너무 쉽지. 왜? 자, 길이 구하는 거 잘 봐. 자, 여러분 계산력이 이런 게 계산력이에요. 지금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지금 A가 되고 요 길이가 2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는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계산해. 그래서 AB의 길이는 얼마? 루트 5A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선생님,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해요? 즉, 이 직선 어떻게 구해요? 그럼 이거,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까지 알았어. 몰라. 그리고 그럼 이제 K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이 직선을 찾으려고 고민해 봤더니 연립해야 되나? 그럼 또 A가 뭐야? 변수가 두 개인데 그걸 막 연립해. 그 순간 이제 나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 누구? 다시 루트 2x랑 같은 이 무리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가운데 사이를 하나 그린 거지. 자, 바로 여기서 주인공이 등장하죠. 여기 딱 가운데 지점까지. 왜? 요렇게 될 테니까. 요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접하는 요걸 0,0을 시작점으로 하는, 즉 이 주황색은 그냥 y는 루트 2x가 되겠죠. 모양이 똑같이 루트 2x 루트 2x. 시작점 0,0. 같은 라인 위에 있고 같은 라인 위에 있어. 접점이.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 아까 2차 함수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나는 이 직선만 구하면 되니까 이 주황 색깔 무리함수랑 얘네 둘이 중근 가질 때, 연립했을 때 접하도록 하는 K만 찾으면 돼. 그래서 연립이 엄청 간단해져. 얘는 이걸 연립하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방정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 D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0. 따라서 k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 그래서 저 k가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따라서 이제 요 빨간색 직선의 정체는 플러스 1인 걸 알게 된 거고, 그러면 0,0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높이지 삼각형의. 즉 이 직선과 0,0 사이 거리가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공식 써야 되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x-2y 플러스 2는 0. 얘와 0,0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여기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5분의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어서 그대로 요거 빼면은 요게 높이. 자, 따라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변은 루트 5a, 높이는 루트 5분의 2고 거기에 2분의 1배 하니까 a만 남네요. 따라서 SA는 A다. 끝.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양수 A는 S3A는 3A고 SA는 A니까 요렇게 등장해서 자, 최종적인 정답은 2A는 30이다. 네, 따라서 A는 15가 정답이 되겠죠. 양수 A는 15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야탑고 기출문제 풀이는 완성이 됐는데, 특히 21번, 뭐 20번 이런 문제는 해설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 풀이를 좀 잘 따라서. 근데 사실 요번에 수능을 선생님 봤는데, 문제를 봤는데 참 이런 느낌 들어. 풀이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저 풀이를 막 외우고 따라하고 왠지도 모르고 정당성도 모르는데 막 받아들여. 그럼 절대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공부 방법이야. 자기의 실력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파고들어야 개념을.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그 생각 하나하나마다에 다 정당성이 부여가 돼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한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오답을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답을 완성을 하면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데마다 실력이 쭉쭉 늘 거. 그러면 이번 앞으로 여러분 수능이 아마 100점 맞기 오히려 쉬운 수능일 거야. 불수능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하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